네, 반갑습니다. 이시연의 인문학 TV의 이시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순시대와 하은주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요순시대는 우리가 조금 한문학 공부를 하시거나 중국 고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순시대, 하은주 시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순시대란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중국인들이 주로 이제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말로 정말 그때가 그리워 라고 얘기할 때 요순시대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나 뭐 이런 글 같은 것에서 가끔 요순시대를 칭송하는 글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상사회의 실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순시대는 사실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임금이 통치했던 나라는 당나라, 그리고 순임금이 통치했던 나라는 우나라예요. 그래서 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어째서 이게 태평성대, 물론 잘 운영을 했기도 했지만 어째서 이상사회라고 이제 불리냐 하면, 재미있는 것이 선양이라고 해서 이제 통치권을, 이제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통치를 이제 죽거나 끝내거나 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이상사회라고 불리는 재미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 자신의 왕권을 내가 이제 임기를 좀 마치고 싶다라고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때 자신의 친척이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혹은 신하들아, 좀 누가 괜찮은 인재가 없을까? 다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누가 좋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서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왕위 세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선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양의 방식으로 이제 왕권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 이상사회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임금은 원래 이제 자신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이제 찾았던 첫 번째 사람은 허유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허유라는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었겠죠.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허유에게 이제 도덕적 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허유가 어떻게 했냐면 산에, 기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요임금이 계속해서 다음 왕위가 되어달라고 찾아가니까 이제 허유가 못 들은 척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듣다니 너무 정말 기분이 더럽구나 하면서 강물에 막 귀를 막 씻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허유의 친구 중에 한 명은 한술 더 떠서 이 귀를 씻은 이 물은 먹을 조차 없잖아? 이러면서 그 말을 상류로 끌고 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쨌든 요임금은 그래서 누구를 발견하죠. 누구겠어요? 순임금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순이 이제 굉장히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몇 가지 시험을 해요. 이제 그 시험을 거쳐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즉위하여 나라 이름을 우라고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순임금도 굉장히 성군이었고, 그리고 그 요순시대 이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하은주 나라로 이어갈 때 이제 하나라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을 합쳐서 요순, 우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적인 정치를 하였던 성군으로 추대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음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순은 전욱고양의 후손이에요. 전욱고양이라는, 그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망오제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전욱고양의 후손이고, 성은 우, 이름은 중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별칭은 제순유우예요. 이 수는 원래 제왕의 후손이잖아요. 전욱고양의 후손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점점 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지위가 낮은 서민의 출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친인 아버님인 이제 이름이 고수인 분이 나와요. 혹시 논어나 맹자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조금 어디선가 이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가 아버지고 장님이었어요. 순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이 고수 장님이 이게 와이프를 새로 들이죠. 그래서 새엄마와 이제 같이 사는데, 그 새엄마와 낳은 동생이, 그 아버지와 새엄마가 낳은 동생이 상이에요. 이름이 상. 그래서 이제 고수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자신의 새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을 너무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계모와 짜고 계모와 이제 그 상과 그 고수 아버지 순의 아버지는 이제 세 명 다 순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순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순이 잘 이제 슬기롭게 부모가 죽이려고 하고 함정을 파놓거나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붕을 좀 고쳐라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순이 고치러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밑에 불을 떼서 죽이려고 했는데 고수가 현명하게도 그것을 미리 알고 도망을 친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 고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극진히 사랑한다는 효의 대명사로 우리가 보통 순임금을 많이들 들고 있어요. 그래서 20세 때 이제 효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30대 때 이제 드디어 요가 순을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하고 순임금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임무를 맡겨보고 나서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기의 두 딸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부 일처제지만 당시에는 여러 딸들을 동시에 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던 시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자신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을 요 임금이 보내고 이제 순임금이 이제 직무를 잘 수행하고 딸과의 가정생활도 원만하자 이제 순을 진짜 등용해서 이제 나라 일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이 왕의 이제 즉위한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여러 신하들을 전문적인 직분에 따라서 임명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통치권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랑캐도 정벌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해서 이제 그 넓은 지역까지 통치가 미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제 홍수가 자꾸 그 중국 땅덩어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강가에서 이제 통치권이 넓혀지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치수 사업이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순임금이 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치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가 공로가 아주 뛰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임금이 나중에 이제 직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선 잠시 여기서 끊고 2단계에서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봐요.